네, 이번에는 텔레그램 N번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N번방. 좀 정리를 하자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만든 뒤에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뜻하는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일부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고 역대 최대인 2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 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성착취물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물이라는 단어로 불렀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 폭력의 심각성이 좀 놓쳐지지 않나. 이것이 착취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착취 대상 여성 피해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질문 드리기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피해 사례 좀 최대한 그 순회를 한다고 할까 해서라도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조금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예. BJ라든지 혹은 SNS 아니면 뭐 정말 넓게는 아이돌 팬카페 뭐 예. 이런 곳에서도 피해자를 모집하듯이 찾아내서 예. 스폰 알바를 구인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예. 이제 처음에 노출된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일단 노출된 사진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바로 협박 상황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혹은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수법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경찰이 지금까지 그 밝히는 피해자가 74명. 근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라면서요. 예. 미성년자 이렇게 많아요? 미성년자의 수가 그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16명으로 네. 나왔지만 예. 갓갓이 운영하는 N번방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로 생각됩니다. 박사와 각각은 이제 각각 다른 어떤 그 방을 운영하는 운영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지금 이 경찰이 근데 수사에 나선 게 뭐 최근이 아니라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예. 저희도 이 사건을 파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네. 비슷한 사례가 접수된 지 2018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접수가 되었고요. 2018년? 예, 예. 2018년 하반기에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고 네. 20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는데 경찰 분들도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수사한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일단만 지금 포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박사를 잡은 것 자체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상당히 많은 방들이 운영됐었기 때문에 예. 그 운영진이라든지 혹은 예. 적극적인 가담 가해자들을 잡아내는데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사를 잡아낸 것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활약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여러 활개쳤던 인물입니까? 예, 뭐 고담방, N번방, 박사방 이렇게 유명했었던 방들이 있고 네. 그 이외의 방들은 약 100개 정도 운영이 됐었었는데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서 발굴하듯이 찾아서 그 성착취물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방들이 이렇게 유명해진 방들인데 그중에 이제 유명하다고 말 그대로 그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커다란 방 중에 하나가 박사방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이 박사를 검거한 박사 방 운영진 여러 명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니까 이 박사라는 사람이 20대 중반의 남성이라면서요. 예. 참. 근데 또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박사 이전에 네. 이제 박사가 가까이 활동을 접고 예. 잠시 이제 휴식기처럼 이제 활동을 보이지 않자 박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본인이 이제 각각방의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이 커졌었는데요. 그럼 텔레그램 엠번방에서는 원조격이 가까십니까? 그 전에 고단방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또 다른 방들도 예. 있긴 했지만 예. 이제 어쨌든 유명해진 이 엠번방 자체는 박사 방 이전에 있었던 방입니다. 근데 이 가까시라는 사람 본인이 소개하기로는 네. 이제 본인 지금 20살이고 수능을 치느라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치느라고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 본인 이야기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엠번방이 100개가 넘는다고요? 똑같이 모든 방에서 다 여성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그리고 지인 능욕방을 만들고 우리가 국산야동이라고 불렸었던 예전에 그 피해 촬영물들을 다 긁어와서 적극적으로 네. 몇만 개씩 공유했었던 방들이 약 1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유료로 운영을 했던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방들은 무료로 운영됐고요. 예. 박사방 같은 경우가 유료 운영 방입니다. 그러면 박사방은 유료로 운영이 됐는데 그 운영자인 박사가 잡혔고 그러면 그 유료로 운영됐던 내역까지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 박사방을 이용했던 이용객들도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그 결제 방식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박사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예. 상당수의 그 유료 거래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엠번방을 이용한 그 사람들이 대략 한 26만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예, 그 26만 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요. 예. 다른 방송 촬영을 하면서 그 저희가 약 100여 개 가까운 방들의 그 회원들의 숫자를 방마다 적어놓고 그걸 단순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26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중복인가? 예, 중복이 상당수 있는 표현이죠. 뭐 예,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120여 명을 그러니까 검거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예, 26만 명이 아무리 중복자 수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방에 다 그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었던 방 중에 최대 규모의 방은 약 3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3만 명이요? 네, 방 하나에 3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합계가 26만, 최대 규모의 방이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네. 아마도 이제 10만 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그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까지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잖아요. 동의하세요? 일단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처벌도 가능하고 신상 공개도 물론이죠.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잡힌 운영진, 주요 운영진이라도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내일 그 운영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를 한다. 그래서 결정을 예정한다. 이런 지금 그 뉴스는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보존 기한이 있고 금방 삭제되고 한다라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범죄 자체가요. 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자체의 특성이 오히려 보존 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올렸을 때 다운로드 기한이 이제 설정돼 있거든요. 아, 파일 예. 다운로드 기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한이 없이 계속해서 그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외부에서 국가적인 압력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방식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그 이용자들 간에 그 강력하게 보호되는 공간 안에서의 범죄 행위 또한 보호되는 그런 이제 양측의 효과를 갖게 되는 메신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법적인 문제를 좀 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추적이라든지 처벌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디고 느리고 뭔가 미약한 이유가 법적인 허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적이 미약한 근거가 법적인 허점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이버 범죄 자체가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렇겠죠. 특성상.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일단 잡히기만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미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의 체감상으로도 여전히 입법적인 공백이 있고 네. 이 범죄가 딱 맞게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감각이 있진 않지만 지금 있는 법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검찰이 구형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집행한다면 네. 굉장히 강력한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범죄의 특성 때문에 경찰이 아주 그 지금 엄청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범죄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추적이 좀 그 뭔가 검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어떤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사적인 한계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 수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 이번에도 정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킹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혹은 성인 여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이제 방법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입법적 공백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행 그 성폭력 처벌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까? 예를 들면 이 불법 촬영물들 피해 성착취물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다운받거나 재생해서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찍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만 범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상황이 이 범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요. 그래요? 예. 그것도 좀 입법 보완이 그럼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뭐 이렇게 밖에는 뭐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